2장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볼게요. 물론 방학했으니까 한번 해봐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또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머릿속에 정리를 좀 해두세요. 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 머릿속에 좀 정리를 해두시고 그래야 문제를 풀 때 효율적으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2장 볼게요. 네, 항등식. 아까 어떤 식을 나눌 때 그 조리수법을 쓰는 건 언제? 1차식으로 나눌 때 몫을 물어오면 조리수법 쓴다. 2차식으로 나누는데 인수분해가 돼 있으면 나머지 정리 연립하고 완전 제곱식이다. 아니면 몫을 구하다. 그러면 조리수법을 2번 쓰겠다. 이랬단 말이야. 근데 나눈 차수도 애매하고 인수분해도 안 돼 있고 다 애매한 상황이면 직접 나누던지 아니면 끼워 맞춰라. 끼워 맞추는 걸 우리가 연습할 거야. 항등식. 항등식 의미를 알고 있죠? 문자에 어떠한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항등식이야. 그치? 뭐에 관한 항등식이냐가 중요해. 방정식은 뭘 구하는 거야? 이 등식이 성립하는 방정식 목표는 등식을 만족시키는 x 값을 찾는 게 목표야. 즉 뭐야? 이 자물쇠를 열기 위한 열쇠를 찾는 게 우리의 목표야. 방정식은 저걸 만족시키는 놈, 즉 뭐야? x가 1이거나 3이다를 찾는 게 목표고, 방정식은. 항등식은 목표가 달라. 어차피 뭘 넣어도 성립한다는 걸 알고 있거든. 뭘 넣어도 성립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나는 x가 궁금한 게 아니에요. 이 항등식의 해는 모든 수라니까. 그러니까 나는 해는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 나는 뭐가 궁금해? 늘 성립하게 해라 이거야. 그러려면 뭐가 궁금해? 개수가 궁금합니다. x는 늘 뭘 넣어도 성립하니까 난 개수의 관계가 궁금해. 그래서 a는 d랑 같아야겠네. a는 d, b는 e, f는 3이구나. 이 개수의 관계가 궁금한 게 바로 항등식이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항등식의 목표는 x의 값이 아니라 개수가 궁금하다. 여기서 x를 구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항등식에서는. 그렇죠? 어차피 아무거나 넣어도 성립하는 게 항등식이기 때문에 x를 구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볼게. ax 플러스 b는 0이 문자가 나와 있어요. x에 대한 항등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냥 항등식이 아니라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난 x가 궁금하지 않아. x가 아닌 남은 문자들 a랑 b가 궁금한 거지. 그래서 a는 0, b는 0이라 이거야. 그 다음에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 누구에 대한 항등식?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나 x 빼고 나머지가 궁금하다. 알겠지? 그래서 나는 지금처럼 개수가 궁금하다니까 개수가 궁금한데 개수를 알아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싹 다 전개해서 개수를 비교하던지 아니면 수치를 대입하던지 아무 값이나 넣어서 비교하던지. 그럼 언제 개수 비교를 쓰고 언제 수치 대입을 쓰느냐를 정리해 두자고. 머릿속에 정리해두랬잖아. 정리를 해보자. 언제 개수 비교를 할 거고 언제 수치 대입을 할 거냐. 아까 대입을 하는 건 뭐야? 아까 했던 예시를 잠깐 다시 볼게. 이거 얼마 넣었다고? 아까 유신이 있잖아. 1 넣고 2 넣고 하겠다며. 왜 대입을 했어? 대입하기 좋게 돼 있어. 대입하기 좋게 돼 있다는 건 뭐라는 거야? 거기 써보자. 수치대입법 옆에 써보자. 언제 수치대입을 하냐? 저렇게 인수분해가 돼 있으면
인수분해가 돼 있으면 대입하기 편하지. 수치 대입법은 옆에 뭐라고? 인수분해 되어 있을 때. 인수분해 돼 있을 때는 1 넣고 2 넣고 날리고 싶다 이거야. 아니 근데 내가 만약에 ax 3승 플러스 x 빼기 1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 뭔가 지들끼리 인수분해가 열심히 돼 있어. 그러면 얼마 넣고 싶냐? 얼마 넣고 싶어?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3 넣어보고 싶잖아. 그러니까 저렇게 돼 있다니까. 인수분해가 이 전체가 인수분해 돼 있다는 뜻이 아니야. 일부라도 인수분해가 돼 있으면 1 넣어봐야겠는데 날려야겠는데 2 넣어봐야겠는데 3 넣어봐야겠는데 이렇게 날리고 싶지. 그렇게 돼 있을 때는 수치 대입을 하겠다고. 수치 대입을 인수분해 돼 있으면 전체가 인수분해 안 돼 있어도 일부라도 인수분해가 지들끼리라도 돼 있으면 대입하고 싶다. 알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면 전체적으로 전개해서 개수를 비교하면 되죠. 알겠죠? 그 밑에 항등식 여러 가지 표현. 항등식이라고 얘기 주지 않아 문제 친절하게. 모든 x에 대하여, 임의의 x에 대하여, x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x의 값에 관계없이, 어떠한 x라 하더라도, 이렇게 말을 좀 돌려서 해도 다 x에 대한 항등식이구나. 말을 조금씩 표현을 다르게 하더라도. 그러면 다 항등식이다. 해당하는 문자는 문자 처리하고, 나머지 문자는 상수 처리해라. 거기다 줄 쳐. 나머지 문자는 상수 처리한다. 그렇지? 해당하는 문자만 우리가 문자 처리할 거고 대접을 할 거고 나머지 x라고 하면 x만 문자 나머지는 상수 처리 y나 z나 t나 k나 다. 그렇지? 문제를 볼게요. 32번 딱 얼마 넣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얼마 넣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1 넣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매우 가벼운 문제죠. 8번 문제 치고 되게 쉬운 문제잖아요. 그죠? 내가 말했잖아. 인수분해 수치를 대입하겠다. 전체적으로 인수분해 돼 있다는 게 아니야. 그렇지? 일부라도 인수분해 돼 있으면 그 값을 날리고 싶다. 1을 넣고 싶다. fx라고 치면 f1은 그러면 1 빼기 5 플러스 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구나. A는 얼마예요? 이거 얼마야? A 빼기 3이 마이너스 2네. A는 2네요. 그죠? 그 다음에 Q2를 구하래. A는 2야, 그지? A는 2. Q를 구하래. Q는 어떻게 구해? Q는 뭐 할 거야? Q 뭐 어떻게 구해? Q는? 네? 뭐라고요? 개수비교 좋은데 나는 다른 의견이 있다. 조립제법을 했어요. 조립제법. 웬만하면 조립제법. 왜 1차니까. 이거 간단하니까 그냥 해도 돼요. 근데 왜냐면 여기 정체가 다 밝혀져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그냥 끼워 맞춘다라고 하면 또 이렇게 맞춰야 되잖아요. 이걸 전개했을 때 요거랑 해야 되면 또 열방식 여러 개 풀어야 되니까 그것보다는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지 말아야지. 조리죠. 그래서 정리하세요. 이래서 조리죠. 없습니다. 됐죠? 네. 33은 33은 뭐 할 거예요? 무슨 방법을 쓸까요? 33번은 뭐 할까요?
뭐 할까요? K로 묶어. 네? K로.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뭐라고요? 서현씨 뭐라고요? 아니 K로 묶어서. K로 묶어서 개수를 비교한다고요? 좋아요. 나는 다른 의견이 있다. 김다현, 너는 어떻게 할 거야? K로 묶어서. 김시현 어떻게 할 거야? 그러게. K로 묶어서. 김유진 K로 묶어서. 네? K로 묶어서. 정대현 K로 묶어서. K로 묶어서 할 수 있는데 방법이 두 개라 그랬잖아. 방법이 두 개라 그랬잖아. 당연히 K로 묶어서 되겠지. K로 묶어서. 아니 내가 니들 잘 못하면 이런 얘기 안 한다니까. 그냥 하나만 기억해. 뭘 바보 같은데 뭘 여러 개를 아냐. 그냥 하나만 해 바보들아 이러겠지만 이게 아니니까 얘기하는 거야. K로 묶어서도 좋은데 어떤 값을 넣을 거야. 값을 넣는 건 어떤 값을 넣는다고? 날려버리는 값을 넣는다 그랬지. 만약에 값을 넣는다고 쳐봐. 값을 넣는다고 치면 K리스는 얼마를 넣을까? 2분의 1을 넣어야지. 이걸 날리는 값을 넣어야 된다. 이걸 날리는 값을 넣어야 Y만 남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 다음에 K는 마이너스 3을 넣겠지.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풀어봐. 내가 날리는 값을 넣어볼게. 누가 더 빨리 푸나 해보자. 내가 더 빨리 풀었잖아. 안 풀었잖아. 저 자식 맞게 풀겠지. 이러고 안 풀지. 근데 이걸 묶어서 풀면 연립해야 되니까 더 오래 걸려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했잖아. 내가 더 빨리 풀어서 이 바보들아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어떻게든 풀려. 이 문제가 그렇게 엄청난 대단한 문제 아니잖아.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말라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야. 이게 무슨 30번도 아니고 무슨 객관식의 제일 마지막 보스도 아니고 엄청난 이 아이디어가 없으면 못 푸는 문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초중반에 괜히 붙잡혀 있으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 풀면 뭐 바보야 왜 그때 그따구로 풀었냐 이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풀었어야 이런 거 없으니까 어떻게든 풀고 넘어가든 못 풀어서 점프를 하든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계속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어떠한 값을 넣을 거면 넣어야 된다가 아니야. 그렇지? 넣을 거면 왜 이 값을 넣었냐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왜 이 값을 넣었냐? 날리려고. 얘를 없애려고. 넣을 거면 그 값을 제거하는 값을 넣는다. 이거죠. 네? 알겠지? 그걸 생각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아무 값이나 넣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뭐 1 넣고 2 넣고 이딴 짓 하지 말고. 네? 알겠지? 제거하는 값을 넣는 거 아니면 K를 묶어서 하든 상관없어. 알겠죠? 네. 34번 하기 전에 뭐라고 써있어요? 제한 조건을 만족하는 항등식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제한 조건을 만족하는 항등식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해. 뭐 조리집법을 쓰든 미분을 아까 뭐 하든 조리집법을 연달아 쓰든 나머지 정리를 쓰든 하는 이유는 식을 간단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행동을 할 때는 내가 왜 그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랬던 것 같은데 제일 안 좋은 게 그거야. 그냥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안 좋아요. 네? 그렇지? 이걸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거 치환을 하든 인수분해를 하든 하는 거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을 설득할 수 있어야지. 말했잖아요. 시험 보러 갈 때는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설득 못하는데 그 풀이를 쓰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거죠.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풀 거는 어떻게 하겠냐? x 빼기 y는 3이래. 어떻게 하고 싶어?
x는 y 플러스 3을 대입하고 싶지. 왜? 미지수를 기수를 줄이는 거지. 차수를 낮추든지 미수 개수를 줄이는 게 식을 간단히 하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그 이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가 아니라 미지수가 2개니까 미수 개수를 줄이자. 차수가 높으니까 차수를 낮추자. 이런 식의 어떤 이유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y는 x 플러스 3 대입한 다음에 x를 묶으면 되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제 전개하면 비교하면 되겠죠. 되겠지? 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그게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방법이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이렇게도 얘기했잖아요. 그럼 얼마 넣을 거라고요? 숫자를 넣는다면 얼마 넣을 거라고요? x는 1. 그럼 y는 얼마? x는 1이면 y는 마이너스 2. 그지? 그럼 b값이 나오지. 네. 두 번째는 y는 1 넣을 거야. x는 얼마? 4. 그런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넣는 건 뭐 한다고? 날리는 값을 넣는다. 아니면 아까처럼 x는 y 플러스 3을 넣어서 계수 비교를 하던지. 여러분이 더 편한 방법 하세요. 네? 무조건 뭘 써야 된다라고 내가 강요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대입을 할 때는 날리는 값을 넣어라.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35번 x의 값에 관계없이 얘는 얼마를 넣고 싶어? 1 넣고 싶고 0 넣고 싶고 2 넣고 싶다. 이 생각이 들면 끝이죠. 안 풀 거예요. 0, 1, 2를 그냥 대입하면 되죠. 네. 36을 볼게요. 36 그림과 같이 8개의 다항식을 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하고 각 변에 배열된 3개의 다항식의 합을 각각 A, B, C, D라 하자. 네. 다항식 A, B, C, D가 X의 값에 관계없이 모두 같을 때 모두 같을 때 값이 뭐냐? P 더하기 Q의 값은 PX 더하기 QX의 값은 뭐냐? 네. 좀 딱 봐도 좀 짜증나게 생겼지만 제가 출처를 다 적어놓은 이유는 6번에 있어요. 이게 내가 이거 봐. 출처 없이 그냥 딱 적어놓으면 괜히 쪼는 거야. 뭐 있어 보이는데? 이거 좀 뒷번호 아니야? 출처를 적어놓는 이유는 쫄 필요가 없어요. 6번인데 뭐가 어렵겠어요? 네? 우리는 시험 볼 때 출처가 다 있죠. 문제가 몇 번이라는 게 적혀 있잖아요. 문제에 선입견을 갖지 마세요. 네? 앞에 있다고 쉬운 거 아닐 수도 있어요. 6번이지만 나한테 어려울 수도 있고 네?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안 풀리면 시기를 보면서 안 풀리면 넘어가야 되는 거야. 네? 알겠지? 앞번호라 하더라도 문제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마시라. 그거 한번 해봐요. 네? 36번 한번 해보세요. 막상 쓰고 보니까 별거 없죠? 그러니까 괜히 모양 보고 쫄지 말라고요. 선입견을 갖지 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두 가지를 의미해. 모양 보고 쫄지 마라도 있지만 이게 뒷번호 문제도 생각보다 쉬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딱 받아들였을 때 실전 테스트를 보겠지만 끝까지 문제를 다 봐야 돼. 봤더니 어려워서 난 안 풀었습니다가 돼야 돼. 자기 자신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래서 시간이 부족했는데 이건 어려워 보여서 안 했어요. 이건 실제로 수업 때도 되게 계산 오래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안 했어요. 이게 뭔가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있어야 돼. 그런 게 아니라 아예 문제 못 쳐다봤어요. 이건 아니라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봤는데 이거 하느라 이걸 아예 쳐다도 못 봤어요. 그거는 매우 안 좋은 거야. 그치? 다 봤는데 이거는 수업 시간에도 되게 오래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 했는데요. 건너뛰었는데요. 그럼 잘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알겠죠? 나머지 정리 아까 대략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개념적인 것들만 좀 보고 대표용 숙제를 해야 되니까 대표용 정도씩만 하나씩 보고 마칠게요. 네, 나머지 정리 아까 보시면 어떻다고요? x 빼기 알파로 나눴을 때 나머지 1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상수야. 그지? 그래서 날리는 값 알파를 넣겠다 그랬잖아. 그지? 네. 그리고 두 번째는 px를 이렇게 나눴을 때에는 이게 0인가? 마이너스 a분의 b를 넣겠지. 얘가 r인 건 맞지만 우리가 조리제법을 만약에 q까지 우리는 가야 된다고. q를 구할 때는 얘랑 관계가 이런 관계가 있더라 라는 걸 생각해. 조리제법은 얘로 생각한다는 조리제법은. 걔를 시험에서 많이 묻는단 말이야. 얘랑 얘의 관계를 많이 물어본단 말이야. 그 밑에도 써놨잖아요. 제가 맨 밑에 써놨죠. 몫이 이렇게 바뀌게 된다. 맨 밑에 써놨으니까 적을 필요는 없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맨 밑에 써놨어요. 제가 요거에 대한 얘기를 써놨으니까 그것만 좀 보시면 된다. 그렇죠? 네. 37 생각해도 되겠죠? 2분의 1만 넣으면 되니까 넘어갈게요. 대표적인 유형 하나씩만 보고 넘어갈게요. 네. 제가 뭘 볼까요? 15번이 좀 빡세 보이죠? 번호가 그래도 15번이니까 15번 한번 볼게요. 두 다항식 fx,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gx를 x 빼기 4로 나눈 나머지 gx는 x제곱 fx야. gx 3x제곱 4x fx는 x세제곱 ax제곱 2x 플러스 b래. 근데 문제 물어보는 건 g4를 묻는 거 이해돼? g4가 답이죠? 이런 관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다항식이니까 다항식이잖아요. fx는 해서 이렇게 넣는 건 아까 내가 처음에 오늘 수업시간 맨 처음에 얘기한 거잖아. 다항식이 뭐냐 단항식이 뭐냐 할 때부터 이건 별로지. 이건 다항식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 이유가 없지. 그냥 이대로 대입하면 되죠. 그치? 그냥 이대로 대입하면 그 자연스럽지 못하러 이렇게 가요. 다항식이 아닌데. 그치? 그럼 여기다 대입만 하면 fx를 묶여. 그리고 요거 더해지니까 4x제곱 플러스 4x야. 그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다항식이니까 요놈이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까지는 얘기를 못해. 왜? 최고차항 개수가 1이니까. 얘라고는 얘기를 못하는데 뭐라고는 얘기할 수 있어? 얘라고는 얘기할 수 있지. B는 어디서 나왔어? 이게 아까 끼워 맞추는 거죠. 최고차항이랑 상수를 끼워 맞추는데 얘여야 B가 되니까 최고차항이랑 상수를 끼워 맞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전개하시던지 근거계산기를 써서 얘를 끼워 맞추던지. 뭐 전개하는 게 그렇게 빡세지 않으니까 그냥 전개할 거야. 아까 말했잖아. 차수가 그렇게 높지 않으면 그냥 하는 게 빠르다고. 차수가 그렇게 높지 않으면 그냥 무식하게 하는 게 가장 빠르다고 그랬잖아. 이게 차수가 뭐 2023이거나 뭔가를 해야 다른 방법을 쓰지. 조리법을 쓰든지 미분을 하든 뭘 하든 뭔가 별지를 하겠지만 3차밖에 안 되는데 뭘 자꾸 꼼수를 사지 말고 그냥 전개하는 게 가장 빨라.
그래서 2인 것만 맞으면 되잖아. 이게 돼? 전개해보자. 세제곱 얘는 b 플러스 1 x 제곱 bx. b는 0이래. b가 2면 되나? 말이 되나?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문제를 내가 잘못 썼나? 얘가 x 플러스 1이어야 되는데 다항식이라고 그랬고 이렇죠. x 세제곱 얘가 bx제곱 플러스 1 x제곱 여기가 bx. 근데 이게 이거랑 같을 수가 있나?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뭐가 틀렸는데? 뭐가 잘못됐지? gx가 x제곱 fx야. 대입했어. 묶어버리면 4x제곱 플러스 4x. 그래. 이거 문제가 잘못된 것 같은데? 뭐 이거 잘못했어요? B가 1일 수도 있구나. B가 1일 수도 있지. 얘가 B가 1이 아니라고 했을 때 이렇구나. B가 1일 수도 있겠네. 그치? B가 1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얘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냥 여기다가 0 넣고 마이너스 1 넣는 게 낫겠다. 그치? 이런 실수가 안 나오려면. 그치? 이렇게 하는 게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요거까지는 맞으니까 그냥 x는 0을 대입하자. 0 대입하면 b는 0이네. 0이어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얘도 0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a 2 b는 0이니까 그러면 a는 3 b는 0. 그러면 x 세제곱 3x제곱 2x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이렇게 돼. 그죠? 그러면 a는 3, b는 0 이렇게 그냥 되겠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인수분해 꼴이 되어 있으면 그걸 날리는 값을 넣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깔끔하게 그러니까 논리를 일관되게 봐셔야 돼요. 인수분해 돼 있으니까 나는 그걸 날리는 값을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되죠. 그 뒤에 것들은 뭐 아까도 대략적으로 얘기했던 부분들이니까 옆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요 교재에 있는 문제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웬만하면 다 다룰 테니까 그리고 숙제는 자이스토리 B 홀수 그거랑 요거 교재도 복습하세요. 진짜. 복습하라고 숙제를 좀 들려주는 거예요. 소식도 잘 지키고. 좀 줄게요. 어차피 이번 달 말에 그거 볼 거거든요. 모의고사 보잖아요. 그죠? 우리 7이죠? 여기 있는 것들도 한 번씩. 이것도 풀어보세요. 이거 저 받은 거 아니었어요? 네, 저번에 하나씩만 했어요. 네? 받으세요. 네, 제가 납치한 건 아니에요. 예, 고맙습니다. 예, 조심히 가세요.